유튜브 채널 군방송TV.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이 무기 가격을 올려버리자 한국은 또 열받아서 자체 개발해버렸습니다. 요즘 한국은 골키퍼 개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우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고 순항미사일을 쓴다면 함대공 유도탄으로 방어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패한다면 최후의 보루로 근접방어 무기, 일명 골키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접방어 무기는 분당 4,200발의 총탄을 쏘면서 방어막을 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레이시언사의 펠럼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를 수입해왔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제품이 단종되면서 미국 레이시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게 됐고 근접방어 무기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앞으로 물량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출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상정비 비용도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한국은 미국 레이시언사의 펠럼스를 전체 해체하고 부품을 정비한 뒤 다시 조립하는 창정비를 조만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창정비를 해선 안 되고 무조건 미국 현지로 무기를 보내 미국에서 직접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죠. 기술 유출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한국은 또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말 근접방어 무기체계 -11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4,5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시제품과 실전 무기 포함 10대 정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개발된 근접방어 무기체계는 경항모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 등 해군의 최신 함정에 장착됩니다. 닭은 미국산, 네덜란드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로 교체되는 거죠. 국산화 착수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은 일본 본토 전 지역, 중국 본토의 주요 지역을 10분 안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현모사를 개발한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정밀 무기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포 하나를 지금까지 수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근접방어 무기체계, 골키퍼 역시 자체 개발하기엔 난이도가 있는 무기입니다. 분당 4,200발을 쓴다는 건 1초에 70발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칸이 돌아가는 속도도 엄청나게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발열도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네덜란드만이 독점해온 이유가 있는 거죠. 작년 10월 우리나라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ESA 레이더는 하드웨어 시험평가에서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스의 극찬을 받고 수출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하드웨어의 송수신 모듈이 이스라엘산 모델 대비 크기, 기능, 전력 소모, 발열 문제 면에서 월등하다고 평가하면서 이스라엘에 수출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극찬까지 받은 AESA 레이더는 이제 효자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골키퍼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ESA 레이더를 달면 기존 미국 무기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수입 무기보다 더 정밀한 탐지 능력을 갖출 수 있죠. 한번 국산화에 성공하니 여기저기 활용할 곳이 많아지는 건 기본이고 해외에서 수입해오던 무기보다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번에 근접방어 무기를 기존 수동에서 자동, 수동, 반자동까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존 미국, 네덜란드산 무기에서 업그레이드된 근접방어 무기를 한국이 과연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요즘 핫한 국산 무기 KF-X를 보고 중국 군사 매체는 의외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들은 최근 보도에서 KF-X가 미국 F-35 전투기의 성능 80%에 도달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KF-X는 F-35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KF-X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웠다고도 밝혔죠.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멈췄습니다. 4월 7일 기준
KF-X는 아직 시제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투기의 끝판왕격인 F-35와 비교해 오히려 KF-X를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인들은 KF-X가 향후 스텔스 기능을 적용할 것을 대비해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긴 했지만 스텔스 기능이 없어 F-35와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일부러 시제기도 안 나온 KF-X를 극찬한 건 미국의 F-35 전투기 성능을 깔아뭉개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도 중국 매체들은 F-35의 성능을 비난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무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묘사해야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 4월 2일 안현호 카이 사장은 KF-X 전투기 출고 행사를 전 세계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현호 사장은 이전에 유튜브에서 KF-X 공개 설명회를 하면서도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안 사장은 도면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다며 엔진 국산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안 사장은 해당 기술력은 이미 확보됐지만 형상부터 고려해 설계 단계까지 모든 걸 우리 손으로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제기 이후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준다면 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냈죠. KF-X는 우리 손으로 개발했지만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제 KF-X 마지막 단계로 엔진 국산화가 남았습니다. 조만간 엔진까지 국산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헬기와 전투기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정비 3년 만에 JA-85 엔진 면허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1991년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세 위트니 등 세계 항공기 엔진 업체들은 한국에게 제품 시험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무식하게 맨 땅에 헤딩 수준으로 엔진을 제작해야 했죠. 내구도를 확보하는 피로 시험 기준이 없어 블레이드를 직접 1000만 번씩 구부리고 흔들고 부러뜨리는 걸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의 KF-X는 엔진 부품 국산화율이 39%에 이릅니다. 지난 4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KF-X 출고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만약 분담금 축소가 어렵다면 50억 달러 수준의 차관과 KF-X 현지 생산시설 건설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분담금 10%를 한화로 따지자면 8,7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을 20%에서 15%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감액 규모인 거죠. 한국인들은 원칙대로 안 하면 그냥 파기해라. 거의 다 만들었는데 그냥 꺼지라고 해라. 그냥 나가라 등 분노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KF-X 시제기 중 한 대가 인도네시아에 보내진다면 인도네시아가 터키와 짜고 한국의 기술력을 다 빼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대비해 KF-X의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사물 퓨전 센서, 항전 장비 등은 블랙박스 형태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블랙박스를 억지로 오픈할 경우 세팅이 초기화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한국은 국산 전투기 만들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엄청난 기술력을 갈아넣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